구독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도박 관련 사연 베스트 모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도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한 형 이야기. 프롤로그. 7년도 말, 그때를 기억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저는 동종업체에 친한 형 2명과 함께 했어요. 셋 다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매일 술자리에서 나이 차이도 안 나서 형동생처럼 지냈죠. 그 당시 형들은 릴게임인 오션 파라다이스, 바다 이야기, 그리고 PC방 같은 곳에서 바둑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로 했던 것뿐입니다. 하루에 몇십만 원을 잃어도 가장 크게 잃었던 게 바둑이에서 500만 원이었나? 그 뒤로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죠? 저거 완전 다 보고 치는 사기꾼 같은 놈이다. 라고. 잠깐 언급하자면 저도 같이 다니긴 했지만 하루에 10만 원으로 제한해서 놀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우리도 보드 한번 타보자 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출발하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도착하니 어두컴컴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왕 온 거 강원랜드에 가서 놀다 가자는 형의 말에 처음 가보는 곳이라 설렘을 안고 강원랜드에 입장했습니다. 입장하고 보니 발렛을 맡기고 들어가려는데 앞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와 한숨이 섞인 소리. 즐거운 표정의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도박은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맞네요. 프론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용카드처럼 생겼고 제 얼굴도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에는 하이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입장하니 첫날이라 그런지 우와, 사람 정말 많네 라고 느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흡연 장소는 발 디딜 틈이 없고 이곳이 화생방인지 흡연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다 우리 각자는 룰렛, 바카라, 블랙잭, 주사위, 빠칭코 등 다양한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카라와 블랙잭은 인기 품목이었고 빠칭코는 자리 맞기 위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사위 게임은 투명통 안에서 튕겨나온 숫자에 따라 맞추는 방식으로 그냥 판 위에 돈을 걸면 되니 오히려 단순하고 좋았습니다. 룰렛은 영화에서는 재밌어 보였지만 실제로 보니 난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위 게임을 선택했죠. 운이 좋았는지 몇 판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커피와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콜라, 사이다, 환타 등 다양한 음료가 중간 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처럼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시스템이었고 공짜였습니다. 포도주스가 정말 맛있더군요. 커피도 한 잔 마셔봤는데 달달하니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몇 년치 커피를 그날 한 번에 뽑고 나니 이제 5만 원을 잃어도 이득을 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장에 무수히 있었고 돈을 걸지 않고 돈을 걸었다고 거짓말하면 CCTV로 판별해 손모가지를 자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층 올라가니 식당이 있었고 없는 게 없더군요.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있는 형들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좀 잃은 것 같았죠. 옆에서 구경하는데 블랙잭은 카드의 긴장감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와 마찬가지로 뒷사람도 베팅할 수 있더군요. 사람은 많은데 테이블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화장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더군요. 물을 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할 텐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형을 찾으러 떠나볼까요? 숨이 막혀 보이질 않네요. 몇 바퀴 돌다가 찾았는데 역시 인기 품목인 바카라였습니다. 방법은 아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라? 칩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3개나 베팅하는군요. 상한선인 30을 베팅했어요. 플레이어 뱅크 플레이어 윈 이겼습니다. 우와, 몇 분 만에 30을 벌었네요. 형에게 이겼으면 가야지. 내일도 놀아야 하니까라고 말했더니 형이 잃은 게 컸다며 본전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도 빼고 공짜 욕심이 커져서 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역시 맛있더군요. 블랙잭으로 가서 구경하다가 가자고 하니 형이 잃은 돈이 2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흠이. 저는 몇만 원 땄는데 잃은 사람에게 가자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빠칭코로 이동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하얀 바탕에 연필로 뭘 그려놓은 듯한 화면이 예뻐 보여서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넣었습니다. 이게 뱉어요. 마구 뱉어내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네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개장한다고 하더군요. 시계를 보니 몇 시간 논 것 같지 않았는데 동이 틀 시간입니다. 셋이 만나 정산을 합니다. 스벌, 이게 뭐야? 10여만 원을 땄어요. 전 대박을 친 거죠. 한 명은 180만 원 마이너스, 또 다른 한 명은 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놀러와서 이런 표정과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데 배가 고파 해장국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드를 타면서 폼을 재보고 넘어지는 상상을 하다가 누가 저를 깨웁니다. 무슨 수능 수험생도 아니고 일어나라고 하네요. 좀 더 자고 타러 가자니 강원랜드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형이 맨증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 말렸어야 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알았더라면 중간에 며칠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나 마이너스 0원 딴 돈으로 밥값 내고 군것질 했으니 편의상 제로. 민수형 마이너스 700만원. 형배형 마이너스 1200만원. 아, 이 형들은 갈 생각을 안 해요. 민수형은 가야 할지 더 해야 할지 고민 중이고 형배형은 난 여기 있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형배형은 노답이라 민수형을 계속 꼬십니다. 올라가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둘이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같이 가겠지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차는 형배형 차 한 대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타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버스 타고? 몇 년 동안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제가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라고? 그게 형이 할 말이냐고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버스 타고 올라가였습니다. 물론 같이 올라갈 형도 난 누구? 여긴 또 어디? 하는 상태였겠죠. 개인적으로 열이 올라서 맘대로 하라고 하고 민수 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몇 년 안 타봤어도 정류장이 어딘지 물어보면 나오고 돈 내면 태워다 주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죠.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씨도 안 먹혔나 봅니다. 수일이 지난 후 민수 형과 만나 밥을 먹다가 형배형 사무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장이 한 번인가 두 번 잠깐 나오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오우, 직감을 하게 됩니다. 형, 우리 내려가서 데려오자. 애새끼 하나 살려야지. 다시 악셀을 밟고 강원도로 향합니다. 강원도에서 형배형 구하기. 다시 강원랜드에 도착하니 초췌해진 모습으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역시 바카라입니다. 어느새 주변인들과도 친해졌나 봅니다. 대신 칩도 걸어주고 있네요. 혼자서는 30만 원밖에 못 걸리니까요. 이걸 병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 대신 칩을 걸어주는 사람들. 보수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3명이 함께 걸고 있었습니다. 따면 120만 원 잃어도 120만 원입니다. 그걸 보니 저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너무 큰 판이네요. 밥이나 먹자고 꼬십니다. 게임판에 앉아있으면 나갈 수 없으니까요. 돈을 좀 딴 것 같아 말을 순순히 들어주네요. 위에서 밥을 먹는데 계산을 첫날 발급받았던 카드로 하네요. 콤프라고 했던가. 도박장에서 돈을 잃으면 그 카드에 일정액이 적립되나 봅니다. 그걸로 밥을 사 먹네요. 시스템 참 좋습니다. 이제 온 목적을 말합니다. 올라갈 거냐? 고 묻자 안 갈 거다고 대답합니다. 좀만 더 하면 된다고 하네요. 너네 가고 나서 전당포에 차 맡겨서 그 돈으로 게임에서 차도 다시 찾고 슬슬 올라오고 있다고요. 어우 스벌. 그럼 딱 몇 시까지만 하고 올라가자. 오케이? 라고 하니 오케이라고 합니다. 병정을 설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스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병정을 설하니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같이 온 형이 또 안 보입니다. 어이쿠, 이런 블랙잭 가서 앉아있네요. 30만 원어치만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갑을 나한테 맡기라고 했더니 냅다 주네요.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주말 저녁보다는 많지 않군요. 자리가 꽤 있습니다. 둘 다 게임을 하기에 또 둘러보는 일을 해야죠. 물론 7성급 호텔 바리스타가 타놓은 커피도 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블랙잭 형이 5만 원 땄다고 하며 가자고 하네요. 웬일이래요? 기분이 좋군요. 바카라로 향합니다. 가자고 하니 오케이 사인을 날립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르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병정들과도 인사를 잇지 않습니다. 이렇게 탈출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시작은 지금부터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일 것 같지만 일단 생각을 더듬어 써내려가 봅니다. 강월랜드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강월랜드에서 구조에 성공한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주제는 온통 강월랜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하루에 100만 원을 가지고 확실할 때, 확률이 높을 때 한 번씩 풀 베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액이 올라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필승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홀짝을 가정하면 홀이 연달아 3번 나오면 다음은 짝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때 거는 거죠. 그 전까지 참았다가 하스벌, 이거 말 되는데? 괜찮은 방법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형이 말했습니다. 병정 세우면 뽀찌를 줘야 하니까 나랑 같이 가서 칩 좀 걸어줘. 고민 끝에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일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의 분위기상,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게 변명이지만 결국 오케이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 강월랜드로 가게 됩니다. 생각했던 계획대로 조금씩 잃었던 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줄어들었네요. 이때쯤 되면 이제 가야 될 때라고 판단이 서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자. 오케이 하네요. 올라오는 중에 이제 다시 가지 말자고 몇백 원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전처럼 술이나 마시면서 놀자고 하니 자기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거울에 비친 거짓골을 보고 생각했다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잃은 돈 다시 찾을 생각밖에 안 났었다고 하네요. 못난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살짝 흐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 지금 강월랜드인데 발에로 올 수 있냐? 아무도 모르게 강월랜드에 가다. 하스벌, 이 전화 통화의 느낌은 6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군대 있을 때 저에게 넌 이제 아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정신 차렸다는 말은 다 구라였던 거죠. 강월랜드에 발에로 오라니 강월랜드에 안 갈 수 있습니까? 갔습니다. 문을 나서서 담배를 핀 후 5천 잃었대요. 차는 애용하던 전당포에 잠시 맡겼답니다. 차를 찾아야 한대요. 얼마에 맡겼는데? 1,500이랍니다. 스벌, 그 차를 1,500? 또 다른 건 꽁지돈을 쓴 게 있는데. 아우, 그건 뭔데? 강월랜드 안에 보면 전부 유저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을 쓰는 걸 꽁지돈을 쓴다고 해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상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몇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주일에 10%인가 20%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500만 원이 일주일 뒤면 550이나 600이 되는 거죠. 이런 스벌. 차를 찾고 꽁지돈을 갚으려면 돈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애들도 알겠죠. 좋아하는 형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형이지요. 아깝지 않아요. 갚지 않더라도 사실 그린이 멋지게 한번 써봤어요. 좋아하는 형, 도움 준 형이 맞지만 돈 1000만 원에서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척하게 됩니다. 차를 찾고 빌린 돈을 갚고 올라옵니다. 다음날 연락을 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형이 제 앞에서 울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한 보름이 지났나요? 주변 사장님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 어회사 어때? 선지급을 받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연락도 잘 안 되고. 응? 선지급? 얼마나 받았는데요? 2천만 원. 네. 연락하고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이런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갑과 을이 있으면 우리는 을이에요. 갑에게 실적을 올리면 실적만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래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한 달에 꾸준하게 매출이 1000만 원씩 한다면 다음 달도 그렇게 될 걸 예상하고 선지급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땡겨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형은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갔다고 하네요. 500 어디 갔겠어요? 강월랜드지. 또 출발합니다. 슬픈 예감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존나 병신 같아요. 이제 형 같지도 않아요. 그냥 미친 중독자 새끼입니다.
금액은 어마어마해요. 1억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사채까지 썼습니다. 대출이 아닌 사채예요. 대출, 사채, 주변 사람 돈 끌 수 있는 건 다 끌어쓴 것 같습니다. 일단 데리고 올라와요. 역시 차는 또 그 전당포에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 안 볼 생각이냐고? 형이 형다운 모습을 보여야 대접해주는 거 아니냐고 큰 소리 뻥뻥 쳐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전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살기 어린 눈빛과 흔히 말하는 눈깔이 돌아간 것을요. 대화가 안 됩니다. 몇 마디 더 했다간 뒤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또 며칠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딱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네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회사도 다시 정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없었어요. 1년 내내 잘 되는 업종이 아니라 불경기가 있거든요. 불경기 때는 유지하려는 돈도 꼬라박는 시기예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다시 부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네요. 큰 결심을 해요. 대출을 받아서 꽂아주기로 합니다. 전 총각이니까요. 몇 일이 지나 전화하니 덕분에 직원들이랑 급한 불 껐다고 하네요. 빌려주고 저는 그 형 집에 알립니다. 이제 지옥 같던 몇 달의 일들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해외에서 놀아보자. 이제 형은 강원랜드에 못 가요. 왜냐하면 신고를 했거든요. 강원랜드 들어갈 때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 놓으면 그 사람은 출입이 제한돼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일이 다 터지고 거지꼴 되기 직전에 알게 되어 조치를 취했네요. 평화롭게 또 며칠이 흘러요. 언제 그랬냐는 듯 유흥을 즐기며 불타는 밤을 달래고 있습니다. 뭐 대화의 주제는 이전과 다르게 강원랜드지만 이래저래 또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듯 했으나 제 전화에 전화번호가 존나 긴 게 찍히네요. 뭐요 스팸이요? 일단 받아요. 어라? 형이네요. 형 번호 뭐야? 전화기 이상한 애라고 하는데 마카오랍니다. 아스벌, 마카오 말로만 마카오라니. 돌아올 비행기표가 없다네요. 거기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못하고 호텔방에 갇혀있다고 횡설수설하네요. 여권도 뺏겼다고 하고 300만 달래요. 한국에는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존나 큰일이 났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붙이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했습니다.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요. 도박의 끝. 다음날이 밝습니다. 오전에 전화를 한다는 형이 전화가 없어요. 찍힌 번호로 해보지만 기계음은 나는 것 같은데 연결은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일이 지났을까?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확인해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봅니다. 전화해서 마카오에서 누가 자살했냐고 물어보면 확인해주는 곳. 그곳에 전화를 해보니 가족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한국인이 자살한 건 있느냐? 있다. 하지만 신분은 밝힐 수 없다. 가족과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확인하러 갔었다는 걸 알고 이후 그 형의 여자친구를 만나 확인을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으니 형이 맞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 여권도 돌아올 비행기 표도 있었다고 하네요. 나에게 말한 건 거짓이었나? 300 빌려서 그걸로 또 노름하려고? 그렇게까지 바닥은 아닌데. 총 빚은 제가 들은 건 3억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집도 팔아 구제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돈의 액수를 떠나 자살할 사람은 아닌데. 주변의 말로는 그곳에서 돈을 빌려 못 갚는 사람인 걸 알게 되면 그냥 죽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확실한 건 마무리는 진흙탕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이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이 가고 남은 것. 돈을 이곳저곳 많이도 빌렸네요. 업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얼마 빌려줬다. 난 얼마다 등등 죄다 이런 이야기뿐.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거 사무실에 돈 될 만한 물건. 뭐 컴퓨터 같은 것들 챙겨가는 사람, 사무실 보증금 남은 거 알아보고 챙기려는 사람 등등. 얼마 전까지 서로 웃으며 술 마시고 했었는데 그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저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독되어 사람 미쳐나가게 하는 도박도 무섭지만 사람 또한 무섭다는 걸 깨달았네요. 추신.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도박 중독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박에 빠지신 분이 계시면 그곳에 쳐넣으세요.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형을 그곳에 쳐넣었어야 하는데라는 것입니다. 카지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40대 여성입니다.
전 40대 여성입니다. 재작년에 아는 언니 따라 우연히 카지노에 갔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곳은 10여 년 전에도 여러 번 간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20로 5센트짜리 슬롯에서 2~3시간 놀다 오는 정도였죠. 재미를 느끼지 못해 한 8년 정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언니의 유혹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를 넣고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500 정도를 따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언니가 준 돈으로 게임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고 그래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돈이었고 당연히 언니에게 줄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돈을 딴다는 맛을 알게 되면서 한 해 동안 미친 듯이 카지노에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밤을 새워가며 게임에 열중했죠. 그렇게 빠진 게임은 노란 차가 나오는 슬롯 머신이었습니다. 잭팟이 터지면 나오는 돈이 $200에서 $300를 넘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아주 크게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수천 달러를 먹도록 한 번도 주지 않더군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딱 이 게임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게임만 없었다면 도박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천 달러를 잃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카지노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직장에 충실하며 다행히도 주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 그 언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3개월 동안 $1,500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500를 잃으면 가슴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카지노에 가면 $1,000 이상 잃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다짐하고 자책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카지노에 와 있더군요. 살면서 한 번도 정도에 어긋난 적이 없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자리 잡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이 저를 더 빠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잘 견디다가 지지난주에 $3,000를 잃고 복구하려고 이번 주에 갔더니 $5,000를 잃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 미래와 삶이 파멸될 것 같은 두려움과 참담함 속에서 이제야 내가 도박 중독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말이죠. 착실히 직장만 다닌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처절한 흔적들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왜 가끔씩 자제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안 가면 가끔 그 노란 차들의 십자 행렬이 환상적으로 떠오르면서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기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 게임이 하고 싶습니다. 돈을 따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임 중독 같아요. 그 프로그램만 없었어도 다른 게임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딸 수 있다 해도 욕구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건 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저처럼 한 게임에만 몰입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따려고 도박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돈보다는 그 게임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제도 옆에서 같이 게임하던 사람이 수천 달러를 넣고 더 집어넣을 돈이 없어가면서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아까우니 저더러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하는 기계는 계속 차가 터지지 않고 돈만 먹고 있었는데도 다른 게임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와서는 무지 따가더군요. 결국 저는 엄청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옆에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다. 강월랜드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게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라 지금은 용산으로 출입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그 기억만 지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도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현실이 점점 끔찍해지고 있어요. 도박을 못 끊으면 결국 자멸한다는 걸 머릿속으론 다 압니다. 이제 어쩌죠? 제 월급의 반 이상이 빚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모진 마음 먹고 발길을 끊고 착실히 복구했었는데 재발한 지 3개월 만에 헛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주변 누구도 몰라요. 철저히 비밀스럽게 해왔습니다. 아마도 직장, 친구들, 가족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믿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현실에서는 복권 한 장에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경품에도 응모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 자신조차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박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카지노에 함정 50억을 날린 남자의 고백. 그 먼 길을 떠난 자식 하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오셨던 그날.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짐했음에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줄을 긋고 난 지금 너무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제까지 잃은 수억 원의 돈, 2개의 회사, 수많은 친구들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남아있기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고픈 마음도 있지만 이 글을 읽고 단 한 분이라도 다시 삶의 희망을 얻어 매사에 감사하며 저와 같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989년 봄,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도착한 마닐라 공항.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딩 브릿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가슴이 탁 막혀옵니다. 4월 5월이지만 이때가 가장 더운 시즌인 이곳에서 바이어와 차를 기다리는 동안 철조망 너머의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소년소녀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꽃다발이나 빈손을 내밉니다. 뭔가 가슴이 미어지게 하며 40도에 가까운 더운 공기보다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EDSA 거리 근처의 샹그릴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3박 4일의 마지막 밤, 바이어가 늘 하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린힐스 근처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상담도 잘 되었겠다. 술 한잔 마시고 푹 자자고 생각하며 따라 나선 곳은 로하스 거리의 룸살롱입니다. 대충 즐겨주는 척하다가 이번 출장 내내 지워지지 않는 어린 눈망울들이 생각나 혼자 먼저 나와 거리를 걷다 눈에 띄는 카지노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어린 눈망울들은 사라지고 주윤발과 유덕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담배 한 대 물고 들어선 그곳은 이제껏 영화에서 본 내 상상 속의 카지노보다 너무도 화려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머신 소리, 떨어지는 코인 소리, 돈을 베팅하며 광기 어린 눈으로 테이블을 향해 소리치는 이들. 아나운서의 멘트처럼 장내는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입니다. 이번엔 한층 더 올라가 보자고 생각하며 차려입은 로컬인들이 아래층보다 차분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터져나오는 고함들, 칩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 음식을 시켜놓고 먹으면서 하는 플레이어도 보입니다. 한 바퀴 돌다 보니 한쪽 면에 안이 안 들여다 보이고 밖에 VIP 올리라는 입간판이 보입니다. 안에 들어서려 하니 누군가가 막아섭니다. 한번 웃으며 밖이 하고 로컬 말을 하니 그가 깜짝 놀라며 길을 터줍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분위기가 아까와는 또 다릅니다. 나오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은 술이 보입니다. 엑소급 술을 병째 가져다 마시는 배부른 차이니즈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옆 구석에 가니 테이블에 앉으니 짧은 치마에 웨이트리스가 와서 무엇을 마시겠냐고 묻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것 공짜로 준다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돈을 받는 건가? 대충 눈치 보니 그냥 주는 듯합니다. 헤네시 한 잔과 가벼운 스낵을 가져달라고 한 후 테이블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스몰 테이블이 6개에서 8개, 영화에서 얼핏 본 듯한 빅 테이블이 4개가 있습니다. 빅 테이블 2개가 오픈되었고 스몰 테이블은 블랙잭 다이 2개만 클로즈된 상태에서 바카라 테이블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빅 테이블의 함성 소리, 양쪽으로 편먹고 게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한쪽은 차이니즈, 한쪽은 로컬인입니다. 상황을 보니 로컬인이 계속 이기는 모양새입니다. 차이니즈 아저씨가 갑자기 카드를 찢어버립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편은 신난다고 건배하고 하이파이브하며 난리입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왜 난리지? 뭔 게임이지? 쪽팔리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대충 눈치로 어느 정도 게임이 들어왔습니다. 로컬인이 갑자기 칩을 교환합니다. 갑자기 둥그런 칩들이 판때기로 바뀝니다. 저거 주성치가 대가리로 들이미는 거 아냐? 혼잣말로 되뇌이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분위기가 이 사람 따라가면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번 승부에 8번은 이깁니다. 2번 루스할 때도 배팅이 약할 때만 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말까? 주머니에 손이 꼼지락거립니다.
내 몸 안에 악마와 천사가 정말 망치들고 싸우는 듯합니다.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에이, 한번 장난으로 하는 건데 뭐 하면서 칩 체인지를 하러 갔습니다. 300불 주니 조그만 100불짜리 칩 3개를 주는 게 아닌가. 우씨, 암튼 박아가지고 와. 그 로카린이 가는 쪽으로 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딜러가 스톱시킵니다. 왜 그러지? 딜러가 내 돈을 가리킵니다. 내 돈인데 문제 있냐 물으니 문제 많다고 합니다. 빨리 빼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난리입니다. 빨리 빼라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 못 빼고 개기니까 딜러가 여기는 달러는 500불 미니멈이랍니다. 쪽팔립니다. 여기서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등 뒤에서 비웃겠지 하고 생각하니깐 안 되겠다. 잠시 스톱하고 바로 옆에 체인지 박스로 가려고 하니 웬 중국 놈이 자기가 바꿔준다고 합니다. 700불을 마저 바꾸고 A씨 하면서 간도 크게 1000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젠 잃어도 쪽팔리진 않겠지. 그런데 갑자기 고민이 생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봉급을 털어넣다니. 후회 막급,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이르면 다신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딜러가 돈 빼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암튼 플레이어가 이겼는지 뱅커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카드 쪼는 놈이 나한테 오더니 럭키보이랍니다. 이 나이에도 보이 소리 들으니 좋긴 좋군요. 암튼 딜러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런 조그만 거 10개 갖고 큰 거 하나 준다. 어릴 적 스마일 운동한다고 갈고 다니던 배지만 하네요. 찬찬히 살펴보니 US 1000불이라고 써있습니다. 막 신납니다. 이번 달이 보너스 달도 아닌데 출장 수당하고 이거면 4달치 봉급이네요. 바로 챙겨 틀려고 하니깐 중국 놈이 막 부릅니다. 럭키보이, 이번엔 어디다 갈 거냐? 고 묻습니다. 우씨, 난 저놈 따라가는데 나한테 물으면 난 어떡하냐 하면서 너가 가는 곳이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씩 웃더니 아까 딴 돈 엎어서 베팅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분위기가 다 엎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엎어가란 말인가? 나 이미 보너스 받았는데. 눈치 보다가 할 수 없이 한 번 더 모험을 걸어 2000불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까와는 심정이 다릅니다. 더 긴장됩니다. 시선이 딜러 손에 집중되고 로컬놈이 카드 쪼는데 한 10분은 걸립니다. 정말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오픈합니다. 표정도 좋습니다. 7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편 얼굴을 확인합니다. 중국 놈들 쌈삥 난리치고 상대방 놈들은 따오를 연발합니다. 이 친구들은 뭐라 하는 거지 하면서 그놈 얼굴을 보니 똥빛이네요. 순간적으로 코파카바나의 엔딩송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귀에 들립니다. A씨, 아까 그냥 갈 거라며 후회합니다. 카드 오픈, 이 끝이랍니다. 전내하고 뒤돌아서려 하니 카드 한 장 더 줍니다. 이게 뭐고? 다시 편을 나눠서 쌈삥과 따오가 연발됩니다. 암튼 우리 편은 삼삥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외칩니다. 삼삥. 카드 쪼는 놈이 가로 세로 보더니 삼삥이라 합니다. 뒤에 물으니 삼삥은 세 줄을 의미하고 따오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헉, 세 줄이라도 팔이면 꽝이잖아요.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합니다. 제발 팔만 아니길. 세로로 양쪽을 확인하더니 이놈 카드 집어 던집니다. 우리 편 난리입니다. 욕이 나옵니다. 상대편도 난리 났습니다. 이쪽 사람 생각 전혀 안 하고 딜러가 던져진 카드를 오픈합니다. 허걱 7입니다. 우리 굿굿이잖아요. 이겼잖아요. 희비가 교차합니다. 로컬놈이 뜬모를 웃음을 내게 보냅니다. 나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같이 웃어줍니다. 이제 3000불 올랐으니 난 간다 하고 돈을 바꾸고 총알같이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3000불, 대략 200만원, 3달치 봉급입니다. 출장 수당도 이번 달엔 1500불이니 거의 5달치 일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다는 뿌듯함에 호텔에 돌아와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내일은 공항 체크인 일찍 하고 듀티프리에서 간만에 가족들을 위해 쇼핑이라도 해야지 하며 잠을 다시 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도박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내 생활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전 출근하고 밤 10시, 11시까지의 야근도 다시 카지노 생각을 떠올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출장이 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카지노 방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귀신이 달라붙었나 90년 초 중반까지 거의 갈 때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적게는 몇백 불, 많게는 몇만 불을 땄습니다. 당시 국내의 달러 구자까지 텄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해 가족들 명의로 4개를 더 만들어 항상 달러 구자엔 5만 불 넘게 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직장일도 잘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5년 걸려야 하는 대리를 2년 만에 파격적으로, 또 5년 걸려야 되는 과장도 2년 만에 되었습니다. 월급 외에 지급되는 출장 수당만으로도 2달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여유돈이 생기니 그동안 신세지던 친구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생겼습니다. 원래 성격 좋고 유순했던 내 주변엔 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남들보다 빠른 진급 덕분에 더 많은 친구들이 늘 내 곁에 함께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난 내가 도박과 카지노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시 들려 잠시 즐기고 돈이 생겼다는 사실 외에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일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이 내게도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도 생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건강하신 부모님, 사랑스러운 내 가족들.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행복했는데 많은 돈을 주식에 넣었다. 처음엔 잘 되는가 싶더니 서서히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잘 되겠지 하면서 주식이 계속 내리막이다.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다. 곧 오를 거야. 마치 바카라에서 줄이 꺾이기를 기다리는 심정이었던 듯하다. 잘 아는 은행 대리가 대출을 좀 해가라는 말을 한다. 내 돈이 필요한 걸 어찌 알았노? 하고 놀라면서도 역시 그분이 날 아직 돌보시는군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이렇게 계속 물을 길어 날라도 하염없이 곤두박질 치는 주식. 이제 달러 통장밖에 남은 게 없다. 은행 대출 받은 돈만 억소리가 난다. 생활도 바뀌었다. 항상 1시간 전에 출근하던 것도 밤에 걱정으로 잠 못 이루어서인지 간신히 지각을 면할 정도다. 상사들이 자주 묻는다. 요즘 걱정이 있냐고. 난 솔직하지 못했다. 대부분이 그러하리라.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 이때라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었다면 은행 대출 이자 톡촉이 날아온다. 달러 구자를 깨야 할 판이 됐다. 거기에다 2년 전에 치과의사 친구에게 서준 3천만 원짜리 연대보증이 잘못되어 나보고 다 갚으란다. 바로 처리 안 하면 급여 차압을 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누가 치과의사가 부도가 나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일을 어떡하나? 대출 이자도 못 내서 일시상환하라고 은행들마다 난리인데 집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대충 정리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에 일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일단 대출 이자나 갚고 기한 연장하고 주식 깡통 정리한다니깐 그거 먼저 해결하자 하면서 그동안 들어놓은 개인연금, 보험, 정기적금 닥치는 대로 정리를 했다. 정리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숨 돌리려나 했더니 지금도 욕 나오는 IMF가 꽝 터졌다. 더 이상 초이스가 없다. 매일 사무실로 걸려오는 수십 통의 은행 상환 독촉에 이젠 직원들이 날 보는 눈치가 느껴진다.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두렵다. 능력 있는 과장에서 갑자기 문제아가 된 느낌이다. 국리 끝에 드디어 카지노가 떠오른다. 지난 10년간 연승행진한 그곳. 바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니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날 원망까지 해본다.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었던가 나는. 달러 통장을 정리하니 대략 7만 불이 된다. 800원이던 환율이 거의 1200원이 된다. 은행 직원은 한 달 정도 더 버티면 1400까지 갈 텐데 좀만 기다리라고 한다. 어차피 달러로 찾는 거고 단 하루도 지옥 같았던 나는 그 돈을 몽땅 찾는다. 찾아서 조금이라도 빚 정리를 했었으면. 외환관리법이 있어서 10,000불 이상은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혼자 머리를 굴려본다. 대략 이제까지의 나의 시드머니는 3,000에서 5,000이었다.
물론 2000 이상 체인지 해본 적도 없이 100% 이겼으니 2만 불 정도면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5천은 되니까 두세 번 갈 때마다 한 건 정도씩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어떻게 나가느냐다. 암튼 카지노로 해결 방법을 찾은 나는 출장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다시 회사 생활이 활기차진다. IMF로 달러가 가치가 생기니 회사에서도 수출에 더 집중을 한다. 바이어들과 매일 전화로 컨택하고 건수 만들기에 밤낮이 없다. 출장 스케줄이 나왔다. 이번 한 달 동안 필리핀 출장 2번, 미국 출장 1번 결제를 올렸더니 사장, 전무 모두 기대한다고 잘해보라고 한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래, 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니 마음도 편하다. 나 없는 동안 은행에서 회사로, 또 회사에 연락 안 되면 집으로 전화 갈지 모르니 각 은행마다 대부 계좌, 카드계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때렸다. 나 출장인데 갔다 오면 일부는 처리할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도 부탁을 했다. 인생 세용지 말하더니 엊그제 돈 대출해준다고 난리쳤던 것 같은데. 공항에 도착하니 이제 출국 시 세관 검사가 걸린다. 아씨, 2만 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지? 머리를 굴리다 화장실로 가서 구두 한 짝씩에 5천 불씩 깔고 나머지 마녀 불은 그냥 지갑에 넣었다. 다행히 검색대 무사 통과. 이제 마음이 편하다. 모든 게 해결된 듯 마음 편히 비행기에서 잠을 잤다. 아침 8시 비행기를 탔으니 오후에 열심히 일을 했다. 3박 4일이니 최대한 일을 빨리 끝마쳐야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 저녁 식사 접대는 전부 캔슬해버렸다. 그 시간에 카지노에서 돈 벌 생각에 첫날부터 4,000불이 나갔다. 밤새 했는데 5시가 돼서 자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잠이 밀려든다. 이동 중에 로컬 호스트와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하지만 안면 까고 갱 잔다. 코까지 골아가면서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왔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다시 카지노로 향한다. 오늘도 6,000불을 잃었다. 잃을 때는 10,000불이 내 4달치 수입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한다.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일을 한다. 체력의 한계인가 상담 중에 졸기도 한다. 아무튼 이번 출장에 약 30만 불의 오더를 챙겼다. 할 일은 한샘이다. 마지막 밤이니 오늘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저녁 접대를 받아야 한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저녁만 간단히 하자고 하고 카지노로 향한다. 저녁 9시, 내일 12시 비행기니 약 12시간의 시간이 있다. 이젠 일도 있고 여기에 전력 투구하리라 다짐하며 카지노에 들어섰다.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 좀 차분히 하리라. 몇 년 동안의 카지노 승리 덕분에 웬만한 딜러는 다 한다. 이들이 내게 붙여준 닉네임까지 있을 정도다. 내 이름은 칼이다. 코리안 에어가 스폰서해주는 도박사 아니냐고 딜러들이 우스개로 불렀던 닉네임이 이제는 공식화되었다. 승부를 위해서는 오늘은 달러 게임을 해야 하는데 10,000불 가지고는 미니멈 10번 배팅밖에 못한다. 이틀에 걸쳐 잃었던 10,000불이 너무도 아쉽다. 일단 밖에서 10,000불 정도를 올려 20,000불로 VIP에서 승부를 보리라 작심하고 마바리판 또는 삥빨이라고도 하는 배팅 금액 10에서 50만원 맥스인 판을 약 8시간의 사투 끝에 10,000불 정도 되는 로컬 칩을 얻었다. 아, 시간이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서두르자. VIP 아니 오늘은 썰렁하다. 빅테이블에 처음 보는 중국놈 하나만 플레이하고 전부 스몰 테이블에 있다. 중국놈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기록지를 살핀다. 그림 황이다. 언제부터인가 난 이미 이 카지노의 다른 사람들에게 바카라 고수로 알려져 있다. 내가 게임을 하는 동안엔 늘 뒤에 라이더들과 카지노 거지들이 대여섯 명씩 달라붙어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안 보이고 그 녀석과 나단둘이다. 보통 빅테이블 매치는 편싸움이 되기 일쑤이다. 왜냐하면 서로 카드를 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방이 잃어야 내가 딴다는 착각 때문에 딜러와 싸운다는 걸 잊고 이런 경우엔 둘 중 하나가 망하기 쉽다. 나 그 녀석에게 카드 리셋하고 다시 하자고 그림 황이라고 하니 이 녀석 오케이 하고 셔플 시킨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이 녀석 내 반대로 슬슬 틀기 시작한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른 테이블이 없기에 나 소신껏 간다. 가끔 같은 방향으로도 가고. 암튼 이런 썰렁한 게임이다 보니 시간은 없는데 돈이 안 오른다. 점점 초조해진다. 아직 카지노 귀신이 돌보고 있는가 7,000불 정도가 올랐다. 시간을 보니 이미 10시. 서둘러야 한다.
간신히 도착해서 비행기에 오르자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든다. 기내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 눈을 뜨니 김포공항이다. 공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정신 차리고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니 피골이 상접해 있고 동공이 아직 풀려 있다. 옷에서는 담배에 찌든 매캐한 냄새, 헛구역질이 올라온다. 공항 밖 찬바람을 맞으니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 이제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 즐기려고 간 카지노가 아니고 돈을 위해 간 카지노다. 이제 직장인 이전의 도박꾼이 된 것이다. 7,000불로 일단 각 카드를 정리했다. 그리 오래된 연체도 없었고 돌려막기 덕택이지만 한숨은 돌렸다. 원전 중 10,000불을 더 바꿔서 대출이자도 조금씩은 정리가 됐다. 사무실로 오는 전화도 줄었다. 다음 출장들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1에서 2,000불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무역 실적도 좋아서 회사에서 표창도 받고 새로운 업무들도 인계받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어떠하든 카지노에 가서 빨리 돈을 따서 빚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뿐이었다. 본질적으로 나의 채무들은 약간의 시간을 얻었을 뿐이지 해결된 것은 실제로 거의 없었다. 출장 잡는 것도 정도 것이지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다. 또다시 앞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다시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묘안을 짜낸다. 기가 막힌 수가 떠올랐다. 멀쩡한 와이프를 중환자로 만들어버렸다. 한 3에서 4달 정도 토요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결제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완벽을 기한다고 집 전화번호까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꿨다. 드디어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거의 뽀롱이 난다는 사실을. 암튼 난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4시만 되면 김포로 날아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일요일 비행기를 예약했다. 처음엔 호텔룸도 잡았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시간 재놓고 플레이하는 놈이 호텔방은 필요가 없었다. 짐 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일정으로 나는 매주 약 3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라. 과연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지를. 매번 시계가 일요일 9시를 가르칠 때 난 1시간의 여유밖에 없었으므로 풀 베팅을 시작했다. 따면 5,000불에서 10,000불, 지면 20,000불이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한 번 질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다음엔 30,000불, 그 다음엔 50,000불까지도 가지고 나갔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겠는가? 이미 나의 한도는 넘어섰다. 그럴수록 더 절실했다. 그때 생각으로는 카지노만이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돌렸다. 대략 8,000 정도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하지만 나에게 미소 짓던 카지노 귀신은 이제 비웃음만을 보낼 뿐이다. 1-2만 불이 올라도 난 스톱을 할 수가 없었다. 내겐 몇 개의 시한폭탄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므로 이 중 하나가 터지면 연쇄 폭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20,000불은 돈 같지도 않다. 가끔 50,000불을 베팅하기도 했다. 내가 재벌 2세도 아니면서 카지노 주위에선 날 서서히 돈질하는 미친놈으로 본다. 얼마를 잃었는지 이젠 생각도 안 난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다.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돈 구할 데가 없다. 아, 1,000불만 있어도 날아갈 텐데. 차도 이미 팔았다. 집도 팔고 전세로 옮겼다. 또 옮기자고 하면 모든 게 들통날 듯하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닌가? 아직 누구도 내가 카지노에 다니는 사실을 모른다. 혼자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지만 앞이 깜깜하다. 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걸 지워버리고만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은가? 강 눈물이 난다. 대학 동창들과 10년 동안 모았던 갯돈이 생각났다. 이거 쓰고 따서 바로 챙겨 넣자. 이렇게 생각하고 약 4,000만 원의 돈을 준비했다. 단 한 번도 이거 잃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안 해보고 결과는 참담했다. 모든 걸 날렸다. 아무리 이겨도 일어설 수 없는 나는 이미 처음부터 패자였던 것이다. 친구들의 돈은 어떡하든 다시 채워 넣어야 했다. 방법은 한 가지다. 퇴직금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회사에 퇴직금 가정산을 부탁했다. 약 3,000 정도 나온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였다면 엄청 큰 돈이지만 내겐 칩 몇 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1,000 정도가 부족하다. 다 잃어도 친구들은 잃을 수 없다. 난 또 한 번 무모한 도전을 선택했다. 3,000으로 1,000만을 올려서 오자고. 이미 나온 답이다.
이젠 정말 개털이다. 남은 건 전세금 8천이다. 아, 지금 스톱해도 되는데, 지금 스톱해도 늦지 않았어. 현재의 때늦은 후회다. 이 8천 역시 카지노 칩박스에 고스란히 헌금했다. 모든 걸 잃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보자고 하신다. 그것도 집 밖에서 서류를 한 뭉치 꺼내 드신다. 은행 빚들이다. 카드 빚까지 합치니 거의 3억이 넘는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다.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여자가 생겼냐고 하신다.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도박이겠군 하신다.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빚을 어떻게 할까? 하고 묻는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제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적이 없었던 나였기에 실망감과 당혹감은 얼마나 크셨을까 생각해본다. 이게 전부냐? 하고 물으신다. 헉, 해결해 주실라나? 되먹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내하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그거 외에도 몇 개 더, 그리고 친구들 빚과 갯돈 합치면 2억 정도는 더 남았는데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한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식구들에게 티내지 말고 씻고 자라고 하신다. 몇 주 후 아버지는 은행 빚을 정리하셨다. 남에게 이런 한 푼 구걸하지 않던 분이 60년 넘은 중마고우에게 빚을 내셨던 것이다. 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 아직 말 못한 빚들은 어떻게 하냐? 친구들에게 이실직고를 했다. 카지노 이야기도 했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모두들 너무나 놀라했다. 어떻게 네가 카지노를 하냐며 안타까워했다. 돈보다는 날 더 걱정해 주었다. 몇몇 친구가 나머지 은행 빚까지 처리를 해주었다. 이미 튼 금액을 연체한 터라 황색으로 분류되어 이젠 카드고 뭐고 쓸 수 없다. 하지만 난 정말 복받은 놈이구나. 수도 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했다. 직장을 옮겼다. 남들보다 월등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 정도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에 아쉬움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끝까지 날 말리는 사장님, 전무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다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 사과를 드렸다. 규정에도 없는 전별금을 주셨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하며 보내주셨다. 새 직장은 연봉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 일부러 인센티브 조항을 만들어 연봉은 평범했지만 실적급을 확실히 하고 들어갔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동통신 관련 부품 회사라 뭔가 미래가 보여서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의 두 번째 직장 생활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난 어느 정도 이 바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되어 있었다. 처음 6개월 생소한 전자 관련 용어와 기본 지식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한 덕택인지 전자공학을 전공한 동료 직원들이 내게 물을 정도로 발전했다. 지난 10년간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생각과 후회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일했다. 하루에 대전, 구미, 창원을 도는 건 기본 코스였다. 최소 7개에서 8개의 연구소와 업체를 돌며 온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전력을 다했다. 외국 바이어들과만 거래하다 국내 거래를 하다 보니 안 잊고 온 일도 수도 없이 많았다. 몇 번을 때려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1년이 지나 연말 인센티브를 받고 나니 거의 6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했기에 연말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의 채무를 조금 해결할 수 있었다. 정말 너무 기뻤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다음 해에도 난 변하지 않고 열심히 잘해 나갔다. 단 한순간도 카지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일을 하는 즐거움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프랑스 본사에서도 연봉을 더 많이 책정했다. 인센티브 조건도 만족할 만했다. 페이저 시대가 완전히 가고 셀룰러와 PCS 폰이 뜨기 시작했다. 이제껏 뿌려놓은 발품이 효과를 발휘한다. 앉아서 오더를 받을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더 성실하게 고객들을 대했다. 막 시작하는 벤처. 모두들 외면했지만 난 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영업을 했다. 내 직속으로 연봉 4천짜리 영업직원 4명을 둘 정도가 되었다. 발이 10개라도 혼자 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두면서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난 이제 가끔 얼굴 보이고 애로사항만 들어주면서 영업보다는 관리에 더 치중하는 위치가 되었다. 프랑스, 동유럽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의 고안에 내국인 카지노가 생긴 것이다.
카지노가 생겼다는 소리에도 난 커다란 동요도 없었다. 나랑은 다시는 상관없는 곳이야. 그해 연말이 되었다. 인센티브를 계산해보니 정말 놀랐다. 순수 인센티브만 1억이 넘어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다. 아, 내가 해낸 것이다. 그해 종무식 여의도 모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직원들과 파티를 하고 다음에 연봉 계약도 마쳤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데 이것이 카지노 귀신의 호출이었다. 지금 누가 왜? 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종무식 후 갑자기 고안의 강원랜드 오픈 뉴스가 떠오르고 1월 연휴는 거기서 보내야지란 결심을 하고 바로 차를 고안으로 몰았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엄청 헤맸다. 주천으로 들어가 고갯길을 넘고 물어물어 카지노를 향했다. 이제껏 2년의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카지노로 인해 버려야 했었던 일, 아버지의 슬픔, 친구들의 도움, 이 모든 걸 난 단 몇 초 만에 다 지우고 그렇게 고안을 향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카지노에 들어가 보고 놀랐다. 그 조그만 규모에도 놀랐지만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랐다. 수백 번을 카지노에 가보았어도 이렇게 북적이는 건 처음이다. 그렇게 인간 많은 마카오의 리스보아도 이렇지는 않았다. 위층을 올라가려 하니 뭐가 복잡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망설이다. 500 정도 받고 바카라 뒷전에 섰다. 맥스 50인데도 갈 구멍이 없다. 가끔 마귀같이 된장질하는 블랙홀만 비어있다. 하여튼 뒷전에 서서 하는 둥 마는 둥 500을 날렸다. 눈에 꼭지가 돌기 시작하고 보이는 게 없다. 다시 1000만원을 찾아서 자리를 구했다. 당시만 해도 초창기여서 그랬는지 다들 돈이 넘쳐났다. 한두 슈에 1,2천 잃은 사람은 부지기수였다. 그래도 계속 돈을 찾고 플레이하느라 자리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다. 몇 시간을 개기다 보니 운 좋게 자리를 잡았다. 이미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만 암튼 이날 난 3천 정도를 날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온다. 아버지, 그리고 가족 생각, 회사 생각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오직 돈과 침만 생각이 났을 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회사에 시무식이 있는 날이다. 난 아직도 고안이다. 전화를 걸어 외국이라고 뻥친다.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가니 양해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는 회사 일로 해외 출장 나왔다고 뻥을 쳤다. 약 20일 모든 걸 날렸다. 다시 차도 잡혔다. 주머니엔 만원짜리 서너 장, 카드 지갑엔 든 10여 장의 카드는 맥스로 다 긁었다. 현금 서비스도 20일 사이에 몇 억을 갖다 바친 것이다. 몇 일 게임하면서 얼굴을 튼 인간들과 고안으로 내려와 여관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돈만들 궁리를 해본다. 몇 일간 수없는 거짓말로 다시 몇 천을 마련해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땐 빈털터리로 꾀재재한 모습으로 내려왔다. 2주 동안 면도도 안 해서 완전히 도적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내가 카지노 귀신이 된 것이다. 직장과 집에 연락을 안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오늘도 난 달랑 입장권만 산 채로 카지노에 들어가서 빈 기계 앞에 앉았다. 불과 몇 일 전에 기계에서 2600 잭팟을 터뜨렸었는데도 지금은 거지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난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반대편으로 뛰었다. 와이프였다. 끝까지 날 쫓아왔다. 밖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한다. 난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을 흘린 지 얼마나 되었던가. 와이프가 내게 말한다. 잘 될 거라고.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자고 한다. 날 탓하지 않는단다. 잘못이 있다면 자기에게 있다고. 밖에 나오니 아버지가 계신다. 이번에도 아무 말 안 하신다.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 올라가자고 하시지만 이미 차도 맡긴 상태인데. 말씀드렸다. 차를 찾아서 서울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 쓰러지신다. 형은 죽일 놈이라고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한다. 벌써 두 번째다. 지난번 일로 형은 장가도 가지 않고 벌어놓은 돈 몇 억을 내 빚잔치 하는데 홀라당 써버렸으니 그럴만도 했다. 부쩍 큰 아들 녀석은 뭔 일이 있는지 감을 잡았는지 밖에서 조용히 서서 울기만 한다. 난 다시 굳게 입술을 깨물며 다시는 카지노를 안 한다고 굳게 결심했다. 난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단지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고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살아보려고 이 방법을 택했던 잘못이 있을 뿐이지 도박이 좋아서 한 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거의 한 달간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는 자동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담당하던 100여 개의 업체들은 내 직속 부하들이 고스란히 인계했던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쩌면 잘 되었던 것이다. 인센티브 조항이 늘 거슬렸는데 이 기회에 날 자를 수 있었기에 내가 가진 것만 날렸어도 그나마 해결책이 보였는데 카드빚과 채무들이 다시 앞을 막막하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날 도와주려는 사람들 덕분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약 2주 정도 많이 방황했다.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아무 전화도 안 받았다. 그저 모든 걸 지우고 싶었고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정말 꿈이었으면.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가는 아내가 저녁에 들어오면 내 눈치를 많이 살핀다. 나 모르게 지갑에 몇십만 원을 넣어두고 가끔 바람이라도 쐬라고 한다. 나 아니었으면 호강할 텐데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니 너무도 미안하다. 마음을 추스리고 회사를 알아보았다. 나이가 관건이었지만 내 경력 정도면 어렵지 않으리라. 자본금 100억이 넘는 외국계 IT 회사에 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난 이렇게 제3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게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축자 사자 일을 했다. 월급도 받으면 10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머니께 드렸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와이프의 봉급만으로도 충분했기에 어머니는 매달 내 빚을 정리해 나가셨다. 이렇게 2년 3년을 일했다. 빚도 정리가 다 되었다. 직급도 이사가 되었다. 비록 간신히 빚쟁이만 모면했을 뿐이었지만 마음도 생활도 너무 좋았다. 아주 절제된 생활은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샛길로 빠지진 않았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나의 탈선이었다. 내 전력을 아는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마다 나의 카지노 경험담을 묻곤 했다. 그런 경험 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나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이사가 되어 연봉도 억대가 되었다. 하지만 연봉과 비례하여 스트레스 역시 올라만 갔다. 재계약과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궤양이 돋았다. 목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친한 친구 녀석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1억짜리 법인으로 일을 시작하자고 한다.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를 해보았더니 승산이 있는 듯했다. 하루하루가 너무 큰 스트레스였기에 과감하게 자리를 내놓고 나왔다.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 시작한 사업은 6개월 정도 지나니 투자금을 회수하고 월급쟁이 때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오르기 시작했다. 업종도 다양화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벌려 1년 후에는 증자도 하고 투자도 받아서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 회사 2개를 운영하는 대표가 된 것이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자본금 5억과 10억짜리 회사는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갔다. 직원들도 불과 1년 만에 70여 명으로 늘어났다. 처음 시작할 때 5명에서 초단시간에 발전한 것이다. 마치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부은 듯이 승승장구였다. 대략 연간 수익 40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왔다. 인맥과 적당한 기름칠이면 성공할 듯했다. 기름칠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이제껏 축적해놓은 자금과 이 사업을 아는 친한 친구들에게 투자를 받고 이사들과 상의해서 회사의 다른 자금도 유용 대략 수억의 금액을 모아 기름칠을 하기 시작했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가 이상했다. 처음엔 브로커의 배달 사고가 생겼다. 다행히 바로 발견하여 손실은 없었다. 다른 브로커를 구해야만 했다. 온갖 백을 동원해서 연결된 브로커, 그를 통해 작업에 착수했다.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주사위의 결과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사기 아닌 사기다. 회사에 모든 걸 던졌는데 앞으로 1년을 더 버텨야 한다니. 당장 운영비에 압박이 들어온다. 이사회의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몇 개월을 버텨냈다. 사무실도 층으로 임대해서 쓰던 것을 100평짜리로 옮겼고 직원들도 10여 명으로 줄였다. 최소의 인원만 남기고 움츠리기에 나선 것이다. 뭔가가 이상해 그동안 브로커의 뒷조사를 했다. 혹시나 했건만 사기였다. 이제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브로커에 들어간 자금 회수를 위해 그의 회사를 찾아가 공갈, 협박, 회유를 수차례 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검토했다.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더 많아졌다.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게 다반사다. 이사들을 동원해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내 생각처럼 띄워주진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못 준 지도 몇 달이다. 사무실 임대료도 몇 달 밀렸다. 직원들 봉급만은 어떻게 하든 챙기려고 매달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브로커의 상환금은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오고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통보는
다시 한 번 날 막다른 절벽으로 밀어넣었다. 모두가 돌아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법인 통장을 정리해보았다. 약 7천 정도가 남아있다. 이 역시 월말이면 모두 지출해야 할 자금이다. 결국 다시 난 깡통 찬 셈이다. 급한 상환 요구 들어온 것, 1억과 임대료, 기타 공과금을 밀린 것 따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 정리하려면 5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방법은 하나다. 카지노다. 어차피 앉아서 망 하나 가서 일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카지노행을 결심한다. 마침 사북에 빅카지노가 생겼다니 지난번보다는 낫겠지 하고 밤새 차를 몰고 갔다. 새벽에 도착, 3-4시간 게임에 몇백을 챙겼다. 바로 차를 몰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후에 다시 카지노를 향했다. 또 몇백을 이겼다. 다시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러기를 한 달이다. 질 때도 있었지만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덕분에 임대료와 공과금 약간은 처리할 수 있었다. 월말 결제에 필요했던 돈도 그대로 지급되었다. 그 사이에 수금도 되고 해서 또 한 달은 넘길 수가 있었다. 난 철인이 아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도저히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강원랜드 리무진을 오후에 사무실 앞에 대기시켜고 회사 일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강원랜드로 달렸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났다. 브로커 자금은 아직 4분의 1도 안 됐다. 투자자에게는 매일매일 이 핑계 저 핑계로 상환을 밀어나갔다. 직원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뭘 하는지 그들에게는 월급 안 밀리고 나오는 게 관심일 뿐이다.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 자금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어차피 문 닫아도 내가 대표이기에 자기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앞에서만 열심이다. 드디어 일이 터졌다. 결국 난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수술을 받기 전 그 통증에도 난 의사에게 수술을 마칠 수 없냐고 물었다. 지금 수술 받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장이 터져 복막염까지 갈 수 있다고 바로 칼을 댔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의사는 약 40에서 50일 입원을 명했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호스를 코에 박고 소변 주머니를 달고 다닌 그 순간에도 투자자들의 독촉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만에 퇴원을 했다. 사무실로 돌아가 통장을 보니 5천 정도 되었다.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걸로 시간을 연기해 보려 했지만 전액 상환해 달란다. 다시 리무진을 불러 카지노로 향했다. 배에 아직까지도 실밥자리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결국 이러기를 수차례 난 다시 모든 걸 날렸다. 회사에 연락도 안 했다. 사북에 한 달 정도 머물렀다. 게임을 하진 않았다. 돈도 없었지만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한 달을 보냈다. 회사와 연락을 했다. 이사들 나보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한다. 빨리 채워 넣으라고 한다. 주식회사니 유용은 유용이군 하며 곧 채우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유랑길에 올랐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노가다도 하고 배달도 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약간의 돈만 되는 일이라면 범죄가 아닌 건 뭐든 했다. 집과도 회사와도 연락을 끊었다. 나 스스로 해결의 방법을 없애고 도피행각을 한 것이다. 거의 5개월을 헤매던 올 1월 불심 검문을 당했다. 이미 기소가 되었지만 찾지 못해서 기소 중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설마 했는데 회사 이사들이 날 고소한 것이었다. 유치장에 일주일 지내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사실을 밝혔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수사관의 질책과 동정도 날 구할 수는 없었다. 부친과 아내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유치장에 왔다. 플라스틱 유리창으로 본 그들의 얼굴은 나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다. 아,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부친은 합의를 하려면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난 아버지께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그 집은 아버지 재산이니 제가 죽어도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아버지 역시 나머지 식구들은 살아야 하지 않냐고. 애비가 못나서 해결해주지 못하니 마음 굳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다. 등을 돌리고 나가시는 아버지에게 난 속으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수도 없이 되뇌었다. 유치장 담당 형사가 아버지가 가시면서 돈 30만 원과 사식을 넣었다고 한다. 스스로 내 자신을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자책해본다. 구치소로 옮겨 약 3개월간 있으면서 수없이 참회의 반성을 했다. 고소인들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의 지나온 생활을 아는 이들이라 결국 돈을 포기하고 합의를 해주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난 다시 돌아왔다. 이제 내겐 남은 것은 가족과 빚,
그리고 전과자라는 오명밖에 없다. 이미 2개의 회사는 경영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젠 절대 잊지 않으리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한 번에 모든 걸 얻겠다는 일확천금의 꿈은 꾸지 않으리라.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곱씹으며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잃고 2번이나 다시 재기하지 않았던가? 이제 시작이다. 난 다시 태어났다. 카지노가 없는 세상에, 도박이 없는 세상에.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였습니다. 인간이기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기에 모진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렵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기른 카지노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은 절대 아닙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나오십시오. 내일이면 다음번에는 하며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끝을 못 내는 당신에게는 저와 같은 미래밖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깁니다. 더 이상 오점을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멋진 세상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전 행복합니다. 제겐 아직 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0여억을 날린 저도 지금 5만 원을 잃은 누군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고 빛이 있는 그곳으로. 그때 주식과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10년 전 첫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건실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정말 성실히 일했고 공무원인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4년간 별탈 없이 돈도 많이 모으고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어느 무렵 세계 경기는 활활기에 접어들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식펀드는 관심 없었던 제게 첫 번째 유혹이 찾아오더군요. 그 당시에는 주식이든 펀드든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던 때였습니다. 가진 돈 10분의 1가량을 중국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올라갔었습니다. 하루하루 수익률 보는 재미도 있더군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성실히 적금만 부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펀드에 한참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펀드보다 직접 투자가 수익이 더 높다며 직접 투자를 많이들 권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사놓기만 하면 오를 때라 주식의 무서운 점을 몰랐었습니다. 아, 나도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자 생각에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3개월가량은 계속 수익만 났었습니다.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이란 책은 모조리 사서 보았던 기억이 있네요. 어느 순간 가진 돈 전부 주식에 올인을 하게 되더군요. 그 무렵 미국발 경제위기다 하면서 서브프라임인가 뭔가 사태가 왔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은 약간 반등하였습니다. 역시나 별거 아니었어란 생각에 마이너스 폭을 줄이자는 생각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약간 오른다 싶더니 이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휴지 조각된 주식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2배 수익이 났었습니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손절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 5년 동안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더군요. 그 이후로 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일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여자친구랑 강원도를 놀러 갔었는데 정선을 지나갈 때 강원랜드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국내 유일 카지노란 데구나. 여친은 놀러 온 김에 한번 들렸다가 갈까?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 비싼 입장료 5,000원을 내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와, 정말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여친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룰렛이란 게임에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3시간 정도 구경했는데 30만원을 땄었습니다. 와, 3시간에 30만원이라. 하루에 30만원씩만 벌면 금방 부자 되겠는걸? 여자친구랑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음에 또 오자고 하더군요. 저도 재미에 흠뻑 젖었기에 당근이지 다음 달에 또 오자. 다음 달에 여친이랑 또 가서 100만원을 땄었습니다. 와, 정말 기분 좋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도 안 되어 또 가게 되었는데 절제를 하지 못해 200만원을 잃게 되더군요.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다니자고 하더군요. 그래, 그만 다니자고 하면서도 왠지 다음에 또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에야 여자친구도 속여가며 도박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중의 도박 관련 서적과 지식들은 모조리 습득했던 걸로 기억되네요. 물론 딴 적도 있었지만 잃은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전당포에 차도 맡기고 카드깡에 화장실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출입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의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또한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무렵 직장 생활에 흥미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연봉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주말만 되면 이 몸은 항상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 원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항공이나 교통체계도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이직 시 받았던 퇴직금과 대출 등을 몽땅 털어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재미보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도박했던 것 같네요. 30번은 드나들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몇 번은 숙박 비용까지 모두 탕진해서 호텔에 있는 보일러 창고나 길거리 벤치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벤치 사이사이 칸막이가 있어서 벤치에서 눕지도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더군요. 카지노는 철저히 계산된 곳입니다. 카지노 내부 구조는 일부러 길을 잃어 어렵게 찾아다니는 동안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며 카지노 안에 시계도 없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중에 빚이 2억 원으로 불어나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부모님께서 빚을 다 청산해 주시기로 했지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수중에 모이는 돈은 크지 않았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입니다. 친구 지인 등과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참 도박에 찌들어 살면서 이미 많이 멀어졌었거든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 외로움은 정말 지옥 같더군요. 정말 그때 저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대출을 또 받아 도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이 또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니 정말 무서움과 외로움이 제 온몸을 싸늘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살했던 분들, 오직 했으면 자살을 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전에 헤어진 사랑했던 여자친구, 부모님,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생을 마쳐야 하는 건지 마카오 한적한 어느 곳에서 이틀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으니 용기를 내었습니다. 귀국하여 여권을 찢어버리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은 주식이나 도박, 솔직히 생각은 나지만 하고 싶지 않고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 수중에 빚은 남아있지만 좀만 더 고생하면 인생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10년간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좌절을 겪었으며 심하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사회초년생들께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식 도박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